안녕하십니까. 근래 들어 연금 개혁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달에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3%로의 변경과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군복무 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 계획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어서 연금구조개혁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 제도 개선이 개혁 과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 개혁안은 현재 노인 70%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재 70%에서 변경하여 40% 내외로 줄이는 한편 지급 금액은 더 늘려서 최저소득 보장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앞으로 국민연금은 물론 퇴직연금, 직역연금,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도입 초창기의 빈약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기초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4만 2,51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보험금 성격이 아니고 지급되는 전액 세금을 통해 재원을 충당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25년 기초연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연금인데요.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인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당해년도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입니다. 단독 가구 기준 월 228만원, 부부 가구 기준 월 364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25년 기초연금 실제 지급액입니다.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2,510원까지, 부부 가구 기준 월 최대 54만 8천원까지 지급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초연금 개혁안의 기본 방향에 대한 배경과 주요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아니라 노인 비율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소득과 자산이 양호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층에 진입하면서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더는 타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서 경제활동 인구는 줄고 노인 수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출액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올해는 27조 원에서 2050년이면 46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70년이면 43조 원이 지출될 전망입니다. 또한 2025에서 2070년까지 누적 재정 지출액은 무려 190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다 보니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고 꼭 필요한 대상에게 혜택을 더 늘림으로써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최저소득 보장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이슈 리포트에서 기초연금은 하위 계층 노인의 빈곤을 개선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현행 노인 70% 대상 저액급여의 기초연금에서 수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지급액은 누진적으로 인상하는 최저소득 보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연금개혁특위는 기초연금의 대상 기준을 노인 비율 기준이 아니라 소득 기준으로 바꾸고
수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지급 금액은 대폭 더 인상해야 한다며 이번 연금 구조 개혁에서 기초연금 금액을 최대 50% 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40% 기준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차라리 전 국민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여유 있는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개혁을 하려거든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부부감액제도를 먼저 폐지하여 공평성을 유지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감액제도의 종류 3가지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포함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감액제도 3가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의 종류입니다. 첫째,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두 번째, 부부감액제도, 세 번째,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 기초연금 지급액을 감액하기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2025년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만 3,760원을 초과할 시부터 감액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부부감액제도는 부부가 동시에 수령할 경우에 부부 각각 20%씩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는 기초연금 플러스 소득 인정액의 합계액이 소득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분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이러한 3가지 감액 제도를 순서대로 모두 다 적용한 후에 산정된 금액을 최종 지급 금액으로 결정하고 지급합니다. 특히 이러한 감액 제도 중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부부 감액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수급자 현황 자료의 2023년의 기초연금 지급 사례를 보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어르신들 중에서 약 60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지급액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게 되면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의 크기에 비례하여 기초연금 지급액을 일정 비율만큼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이와 같은 2023년 국민연금 연계 감액 삭감자 수의 비중을 보면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 650만 명의 9.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초연금 플러스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317만 명의 1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전체 연금수의 측면에서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와 같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여 감액하는 방식은 도입 당시부터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또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연계 방식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액으로 인한 부작용으로는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져서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회피하게 만드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 등과 함께 공적 연금제도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부감액제도의 문제점입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는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부부 각각 20%씩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부부감액제도를 적용하게 된 이유는 통상적으로 부부 가구의 생활비가 노인 단독 가구보다
2배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삭감하여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부부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20%나 깎이는 게 말이 되나요?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무슨 죄도 아닌데 이런 제도는 너무나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현재 부부가 동시에 받는 가구는 남편과 부인의 기초연금을 합쳐 한 달에 최대 54만 8천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1인 가구 기준 기초연금이 월 최대 34만 2,510원이기 때문에 2명을 합치면 월 최대 68만 5,020원을 받아야 하지만 매월 13만 7천 원, 연 164만 원이 더 적은 삭감된 후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 감액제도는 형평성 위배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감액제도 3가지 종류 중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인 1인 가구 월 228만원, 2인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에서 감액하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부 가구의 기초연금액을 일괄적으로 20%나 감액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부부 감액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예로 24년 9월 13일 민주당 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로 11명의 국회의원들이 기초연금법에서 부부 감액 조항을 삭제하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반면 정부에서는 부부 감액 제도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서를 보면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가 폐지될 경우에 2025년에서 2029년 기간 중 총 15조 2천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연평균 3조 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 주요국들 중에서도 기초연금 제도와 유사한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노르웨이, 스웨덴, 뉴질랜드, 호주, 네덜란드 등도 부부 감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일정 부분 삭감하여 지급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부부감액제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기초연금 개혁안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